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라고 해서 위기론이 없었고 비관론이 없었을까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증시 다 끝났다. 박살난다. 앞으로 더 빠진다. 이런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했었습니다. 이때도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욕 많이 먹던 시절이죠. 왜냐하면 앞이 깜깜하니까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직하게 말하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굉장히 용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난 지금까지 80년 동안을 증권계에 몸담아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유럽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존경받는 이유는 1년 동안 수천 프로의 수익을 올려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아주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거대한 자금으로 말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전쟁의 결과가 예측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반드시 그 방향대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결과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내가 뭘 했어 라는 말이 통하지만 기억을 지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아마도 전 재산을 숏에 몰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펀더멘탈을 갖고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이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금과 상황이 비슷합니다. 경기 침체기와 주가 하락기면 늘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장 흐름보다도 다소 길고 큰 시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정말 이 말대로 작은 시장의 흐름보다 큰 시장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플, QQQ, SOXX의 수익률을 보니까 애플 수익률이 61,022%, QQQ 1,087%, SOXX 1,019%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오면서 가장 임팩트가 컸던 사건이 2008년에서 2009년 정도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전 아직도 이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세상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이때 당시에 300 간다는 말이 많았고요. 부동산 거품 꺼진다, 미국 증시도 거품 꺼진다 이런 말들 많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비관론자 말대로 그렇게 흘러갔나요? 중간중간 보시면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거품 꺼질 거다.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 생각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20년 내내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거품 꺼진다.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20년도 똑같은 소리 할 거고 우리처럼 긍정적으로 과감하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임팩트가 가장 컸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조차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살짝 그냥 빠졌다가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공포감이 더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죠? 과감하게 시장에 붙어 있으면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떼돈 벌었습니다. 그냥 거저 떼돈 벌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장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아마도 20년 후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서브프라임처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기꺼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뭔 소리냐?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거품 꺼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기 예적금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본인 몫이고 결국 내 선택이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돼 있을지는 그때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